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크게 빠지면서 이제 지수가 장중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장 후반에 TSMC 실적이 나오고 또 HBM 관련해서 삼성이 또 3분기 중에 공급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삼성전자는 또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동반 대규모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 가운데 제약주, 일부 2차 전지 대형주, 그다음에 화장품주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테마 쪽에서는 가스전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 원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장중에 또 거래 대금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아시아 시황 나온 거 보면 로이터가 됐든 블룸버그가 됐든 전부 반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 시장이 밀렸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약세를 보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폭락했을 때 그때 하루에 막 10%, 15%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다음으로 그때 이후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버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일본의 도쿄일렉트릭이라든가 대만의 TSM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각국의 증시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게 반도체 뉴스들이 타임라인 오늘 정돈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뺏어갔다, 방위비로 갚아라. 그 다음에 또 오늘 미증시 급락시킨 요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어떤 반도체를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규제할 거다. 그래서 TSMC 아니 그 SML 이런 데서 이제 중국에다 공급을 하는데 미국 부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걸로 이제 만약에 공급을 한다면 무역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 이렇게 압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CT라든가 이런 데서는 미국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 반도체주는 변동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중에 오전부터 이미 돈 건데,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음 분기부터 공급을 할 거다. 근데 아직까지 양사는 이제 확인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과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좀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2시 넘어가면서는 TSMC 실적이 나왔죠. 예, TSMC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더 빠지진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수 자체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들이 보기에는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반등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눌렀다가 막판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낙폭이 좀 축소가 되는, 또 삼성전자는 돌아서는 그런 어떤 이슈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삼성전자 차트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84,000원, 그러니까 주봉상 저 라인을 지켜내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5주선. 근데 오늘 결국에 이제 지켜냈고 그 자리에서 튕겨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아침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 이제 위평선, 120주선. 그러니까 120주선이 올해 들어서 이제 튕겨서 올라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켜지는지 중요하다. 일단 하루 남은 상태에서 오늘 장중에 한참 내려갔다가 이제 종가 쪽에서는 일단 위로 올려놨고, 내일 만약에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 이번에도 120주선은 지켜내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걸 지켜내면 오늘 저점이 코스닥 이번 조정의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걸 또 깨게 되면 신용이 여기서부터 또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오늘도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한시 구간 이후,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한시 구간 넘어가면 별다른 재료 없는데 분차트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신용 관련된 물량들이 나올 때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이게 818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내일장에서 818 밑으로 내려가는 상태가 되면 또 신용 물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넘겨서 120주선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번 조정 사이클은 일단은 끝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삼성전자 84,000원을 주목했던 건 뭐가 있냐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했을 때 평균 매수가가 84,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매수한 금액 대비 만약에 여기서 84,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들의 평균 매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평균 매수가 관리도 안 할 정도면 되게 안 좋은 건 뭐가 있나 보다라고 또 이제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중요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버텨냈다라는 거 중요한데, 말 바꾸면 내일장에서 코스닥 818, 삼성전자 84,000원은 또 한번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도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3,800억 되게 많이 팔았고 선물도 제법 팔았는데 사실 선물은 지금 매수 들어오면 좀 이상하긴 하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선물 차라리 많이 오늘 같은 날 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선물과 현물 동반해서 많이 팔았고 3,800억 팔았는데 그중에 3,400억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합치면 4천억 원 이상이 반도체에 집중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다음에 이제 두산 그룹주들이 좀 있었고 매수는 조선주, 그다음에 식품주, 화장품주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좀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천억 원 이상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금융주들이 쭉 하나금융, 뭐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삼성바이오라든가 SK바이오팜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2차전지, 다음에 이제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조금 아랫단으로 가면 근데 뭐 판 것도 있긴 하지만 아랫단에서는 그 반도체주 일부는 하락한 걸 이용해서 좀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오늘 뭐 2차전지 에코프로 BM을 좀 샀고 에코프로도 샀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이용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사면서 이제 장 초반부터 이제 아예 돌리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 아랫단에는 역시 이제 엔터주 그다음에 엔터주는 이제 뭐 JLP만 산 거긴 합니다만 이제 엔터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는 선별적으로 담아서 하락하는 걸 이용해서 물량을 좀 일부 업종을 좀 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는 게 피팅, 성광밴드나 태광이라 이런 피팅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미증시에서는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반도체가 빠졌다. 그러니까 말 바꾸면 이거 좀 너무 심하게 빠진 거잖아 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저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인데 그러면 사실상 시세는 종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각이 충돌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방향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받으려는 쪽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여차하면 또 털어 나오는 물량들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평범하게 움직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점으로 보고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러셀 2000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물론 지수가 1% 빠진 건 되게 심한 건데 5일 동안 올라간 거 감안해 보면 낙폭이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러셀 2000이 쉬었다 다시 갈 거냐. 근데 메가캡이 오늘 일제히 다 빠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빠질 때는 또 오히려 매도의 피날레가 지났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느 쪽에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좀 반등하는 업종들의 특성, 이것도 좀, 이게 이제 러셀 2000 지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톱니 같은 경우는 여기 3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반짝 키 맞추기 이상 의미는 없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하루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긴 한데, 둘 다 추세가 좋았던 종목, 가격 매력이 생긴 종목, 이런 것들로 핑계가 될 수 있는 자리라서 어떤 게 붙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올해 낙폭이 두 번째로 크거든요. 현재까지. 오늘 초반까지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런 낙폭에서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된 건지, 이건 내일 아침에 제가 차트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오늘 코스닥 지수는 되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미리 예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오늘 저점을 내일 깨지 않고 이틀 안에 급반등이 나오면 이번 조정 사이클 저점을 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면 이제 며칠 후에 한번 또 빠진다라는 게 되는 거고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특징은 제약 엔터, 2차전지 이런 것들의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장중에 제가 텔레그램에서는 보내드린 건데 그때하고 이제 종가하고 숫자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수정이 됐죠. 근데 어쨌든 고점 대비 낙폭을 보면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하고 좀 비슷하고요.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비슷합니다. 장중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까지 갔다 왔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하고 마이크론테크하고 좀 비슷하고 S&P 500하고 코스피하고 낙폭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그냥 약하네. 비교할 대상 없이 그냥 약하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말 바꾸면 비교 대상이 올라가면 이제 우리 증시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이 가능하죠.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코스닥이 올해 이제 낙폭이 두 번째로 큽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마이너스 4% 근처까지 가서 올해 주간 낙폭으로는 가장 컸었다가 이제 종가 쪽에 낙폭이 줄어서 이제 2위권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1.8% 이상 하락했을 때 다음 주 성적표를 좀 보면
종가로 3%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다음 주에 좀 고전하는 흐름이 나왔고, 이제 뭐 예를 들어 2.7%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플러스가 되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장에서 만약에 0.6%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지수가 플러스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왜냐면 꼬리가 길면 이제 저점 쳤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투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내일장에서의 어떤 코스닥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 올 때 조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저기 어머니가 그제 수술하셔가지고 정형외과 쪽으로 이제 계속 입원 왔다 갔다 다니는데 넘어지거나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조심하면 되는 병들인데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